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식을 알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드리는 동네 복덕방입니다. 부동산 계약서에 자주 등장하는 특약사항. 이게 진짜 법적 효력이 있는 걸까요? 서로 합의해서 쓴 거니까 당연히 지켜야 할 것 같지만 실제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부동산 계약에서 특약사항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떤 경우에 효력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지 실제 사례와 함께 꼼꼼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특약사항은 말 그대로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약속한 특별한 조항입니다. 표준 계약서 양식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로 동의해서 따로 추가하는 조건을 말하죠. 예를 들어 이런 식입니다.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은 포함하지 않음. 매수인은 잔금일로부터 3일 후까지 입주 가능. 중도금 지급 전이라도 실내 수리는 매수인이 사전 협의 없이 가능 등. 상황에 따라 계약자들의 필요에 맞게 다양하게 작성됩니다. 쉽게 말해 기본 계약에다가 우리가 따로 덧붙이는 약속인 셈인데요. 이 특약사항 하나가 계약 전체의 방향을 바꿔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렇게 추가된 특약사항은 과연 법적으로도 효력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민법 제105조를 보면 당사자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유롭게 계약 내용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즉, 당사자끼리 합의해서 만든 특약이라면 법적으로도 계약의 일부로 인정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 누군가가 나는 그런 거 몰랐다. 그건 그냥 참고사항 아니냐고 주장해도 특약이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고 서명이나 도장이 찍혀 있다면 법원은 그것을 정식 계약 내용으로 본다는 겁니다. 단, 아무리 쌍방 합의한 내용이라 해도 그 내용이 법에 어긋나거나 공공질서와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내용이라면 무효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매매가를 낮춰서 신고하고 차액은 현금으로 준다 같은 조항은 조세포탈 목적이기 때문에 불법이고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모든 특약사항이 자동으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약이 효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춰야 해요. 첫째,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불분명하거나 해석이 애매한 문장은 나중에 큰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죠. 예를 들어 잔금일 이후 일정 기간 내 입주 가능이라고만 적어 놓으면 일정 기간이 며칠인지 해석이 다를 수 있습니다. 둘째, 당사자 모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서 동의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특약은 합의에 기반한 조항이기 때문에 그 의사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하죠. 셋째,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증거 없이 구두로만 약속한 내용은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다는 말에 막히기 쉬워요. 따라서 문자, 이메일, 녹취 등 가능한 증거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제 실전 사례를 하나 들어볼까요? 서울 강서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김모 씨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면서 에어컨, 붙박이장 포함이라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확히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사 당일 집에 들어가 보니 붙박이장은 있었지만 에어컨이 사라진 겁니다. 매도인은 에어컨은 고장이 나서 버렸고 원래 옵션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김 씨는 계약서에 에어컨 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매도인은 에어컨 가격 상당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죠. 반면 인천의 한 사례에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매수인이 입주는 잔금일로부터 7일 이후 가능이라고 특약을 썼지만 구체적인 날짜를 적지 않았고 계약서상 날짜와도 달라 혼선이 생겼습니다. 결국 입주 지연으로 매수인은 원래 계획했던 인테리어 일정이 다 밀리고 계약 위약금 요구까지 받는 상황으로 이어졌죠. 이처럼 특약 하나, 문장 하나의 명확성 부족이 수천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특약 사항을 작성할 때 어떤 점들을 꼭 챙겨야 할까요? 첫째, 반드시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가전제품 포함이라고만 쓰지 말고 기종, 수량까지 정확히 적습니다. 둘째, 모호한 표현은 절대 피할 것. 입주 가능, 협의하에처럼 해석이 다양한 문장은 나중에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셋째, 증거는 반드시 남겨둘 것. 서면 외에도 문자, 이메일, 녹취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전문가와 상담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특히 금액이 큰 거래일수록 전문가의 조언은 필수입니다. 오늘 영상 기억해 두세요.
특약사항은 단순한 참고 사항이 아니라 계약의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명확하고 구체적인 문장으로 꼭 서면으로 남기고 쌍방이 동의한 내용을 증거와 함께 보관하는 것. 이게 바로 나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